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물의 용도를 잘 선택해야 성공하고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과 임대형 기숙사, 꼬마 빌딩, 상가주택 등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일반 빌딩 등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과 수익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 특히 최근 다른 어느 건물보다 임대형 기숙사는 주차 설치 기준 등 여러모로 볼 때 파격적일 정도로 좋은데, 아직도 일반 건축주들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잘 모르기도 하고, 잘못 이해를 하거나 판단을 잘못해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 지은 건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기도 하며, 공사 중이거나 또는 건물 사용 중에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설계 변경이나 용도 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용도별 건축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빌라, 펜션, 상가 등 법적인 것이 아닌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건물들이지만, 건축법과 주택법 등에서 분류하는 것만 봐도 주택을 비롯해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건물들이 있고, 주택에만 해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지만, 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단독주택에는 순수한 단독주택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고, 또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가 있으며, 또 이 기숙사가 금년 2월 14일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분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에서 설명한 주택 외에도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시설 등은 주거시설이면서도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데다, 이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한 것이고, 또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며,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이상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또 얼마나 많은 종류와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도 아주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있고, 이런 건물에 대한 정의나 규모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니 일반 건축주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이러한 건축물들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건물들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서 이번 임대형 기숙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이 건축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는 등 관련 법도 계속 개정되고 새로 등장하니 건축사 등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축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마저도 잘 모르거나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도별 건축물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건축관련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건물인데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이는 건축물은 용도별로 그 특성과 규모가 다르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계획 구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따로 정하고, 또 건물마다 주차 설치 기준이나 건물의 층수,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기준은 바로 건물의 수익성과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주차 설치 기준과 층수 면적 등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건축물의 용도를 잘 결정해야 하고, 또 그런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땅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이 헷갈리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용어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모양이나 심지어 실내 구조 등도 서로 유사해서 구분이 어렵지만, 인접 대지 경계선이나 도로 경계선에서 이격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나 일조권,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르며, 특히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은 호수별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호별로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익성과 사업성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이고, 최근 본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임대형 기숙사는 다른 어느 건물보다도 모든 점에 있어서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 일반 건축주는 말할 것도 없고 건축 전문가들마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익성과 사업성인데, 사업성이나 수익성은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건축할 수 있는 층수나 면적이 많다고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상권이나 인구 밀도 등 지역의 특성이나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는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 임대성도 좋고 임대가가 높을 수도 있고, 학교 주변 등 지역에 따라서는 원룸이나 투쓰리룸으로 된 주거용도가 수익성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사회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코로나 사태 이후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은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공실인 건물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는데 비해서 아파트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 등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는 엄청나게 오른 상황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인데, 이는 모든 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 등이 그런데 과연 어떤 규모 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룸이 수익성이 좋다는 생각으로 어떤 지역은 원룸이 포화 상태인 곳도 많아서 세대 규모를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원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유니트의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이냐도 임대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그 지역이나 위치 그리고 대지의 특성과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보고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잘 판단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나 사회 변화 등에 대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세대 변화나 인구 변화 등의 추이를 잘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잘 선택하라는 것인데, 사업성과 수익성을 위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건축물의 용도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과 땅이 위치하는 지역의 시장성이나 상권 등의 특성에 맞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특히 고정관념에 빠져서 예를 들면 도로에 접하고 상업시설이 많다고 해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생각하거나, 상가주택 등인 경우에 1층 등 하부에는 상가와 상층부는 대체로 다가구주택만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고정관념에 빠진 생각이 아닌가 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관심이 많아진 임대형 기숙사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또는 공장 등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숙소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자면 대지가 위치한 지역이 관광지나 휴양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관광객이나 한 달 살이 등으로 임대한다거나,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독신 노인들이나 예술인 등을 위한 숙소나 작업실 등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용도를 선택할 때는 지역의 특성, 특히 건축하려는 시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나 사회 변화 등에 대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세대 변화나 인구 변화 등의 추이를 잘 살펴보는 등 장래성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전문성과 세분화 그리고 가변성과 융통성 있는 설계에 관한 것인데 사실 아무리 대지나 지역의 특성 그리고 장래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상황이나 사정 변화에 따라 생각이 바뀌거나 예측한 것이 빗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용도 변경 등의 절차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공사를 하던 중이나 사용 승인 이전에 생각이 바뀐다면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면적이나 특히 용도까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면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라든지 증축 등의 절차를 활용해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를 변경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이나 부분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주택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법적인 요건만 맞다면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계 변경이나 용도 변경 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설계를 할 때는 가변성과 융통성이 있도록 설계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본다면 가급적이면 내력벽으로 된 벽식 구조보다는 라멘 구조라 해서 기둥과 보, 슬랍으로 된 구조를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문제없이 평면을 개조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쉽기 때문이며 만약 향후에 증축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면 비록 약간 복잡하고 비용이 문제가 발생되긴 하겠지만 설계를 할 때 기초나 기둥 등 구조 계산을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비단 구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물의 배치나 평면 등도 가변성과 융통성 그리고 장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채널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나 오늘 이야기한 모든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마다 독특한 특성과 성격이 다르다 보니 해당 건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전문가는 모든 점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물의 용도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용도별 건축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로 용도별 건축물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진다. 또 세 번째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성과 사업성에 관해서 또 네 번째로는 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문성과 세분화 그리고 가변성과 융통성 있는 설계를 해야 한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세상은 꾸준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회 구조나 경제 상황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고 특히 사업성, 수익성 등은 이런 변화에 민감해서 건축이나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들은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나 실의 구조, 규모 등 평면도 해당 지역이나 땅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임대형 기숙사나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등 건축물의 용도를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건물 또는 다른 건축 등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